안녕하세요. 파킨슨 TV 시즌 3 MC 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의료원 신경과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회에서 홍보 간사를 맡고 있는 보라의병원 신경과 김유리입니다. 혹시 두 분 오늘 점심 어떤 거 드셨어요? 사실 오늘 점심은 긴장돼서 패스하고 왔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거 주로 드세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좀 매운 음식 좋아하긴 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거 드셨어요? 저는 김밥 먹고 왔습니다. 김밥 드셨구나. 네. 저는 오늘 이제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를 먹으면 약간 또 죄책감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파킨슨 환자분들에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건강 밥상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식단이 어떤 의미인가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이제 식이 관리는 단순한 건강 관리 측면을 넘어서서 병의 진행, 그리고 증상의 조절, 그리고 약물 효과,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지중해 시기나 이제 마인드 시기, 이 시기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약 20-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킨슨 환자가 이러한 시기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 병의 진행을 늦추고 또한 인지 기능에 있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는 식단을 좀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의 식단 중에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식이법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파킨슨 환자분들한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지중해 시기와 마인드 시기. 일단 지중해 식은 이제 이름 그대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식이 방법인데요.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덜 뚱뚱하고 이제 건강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식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안 뚱뚱해지는 식단은 맛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지중해 시기의 핵심은 잡곡이 이제 포함된 곡류와 함께 식물성 기름과 생선을 섭취를 하고 유제품이나 가금류는 적당히 그리고 소량의 와인을 곁들이는 이런 식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인이 들어가는 게 살짝 의외긴 한데 네. 와인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와인의 경우에는 그 안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제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항산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와인에 이렇게 좋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알코올이라는 그쵸. 일종 발암 물질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와인을 마셨을 때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절제해서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식도 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마인드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약자인데요. M은 저희가 지중해식에 나오는 그 메디테리언에 나오는 거고, 인터벤션 for 그 대시라고 해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식재, 그러니까 좀 나트륨 같은 게 적은 그런 식사, 대시 식사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좀 발생을 늦춘다 이런 뜻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있는 거죠. 지중해식이도 있고 고혈압도 좀 막을 수 있고 신경 퇴행성 변화도 좀 늦추는 되게 좋은 시기 같은데 굉장히 좀 비슷한 편이긴 한데 뭐 약간 더 다른 거는 이 와인도 조금 더 강하게 좀 덜 먹어라. 버터 같은 거, 가공 지방 같은 것도 좀 더 철저하게 먹지 마라. 이런 게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그 베리류라고 하죠. 여러 가지 무슨 뭐 블루베리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있는 성분들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베리를 꼭 섭취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녹색 채소들을 꼭 좀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게 마인드 시기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식단이지가 살짝 모호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식단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줄 알고 네. 실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봤자 네. 환자분들은 들으면 별로 와닿지 않으시거든요. 그쵸. 꿀팁을 드릴 겸 해서 식단을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식탁에 뭔가 이제 또 음식이 있으니까 갑자기 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있는 게 지중해식이고 이게 마인드식인 그렇죠. 거죠? 그럼 식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일단 지중해 시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빵집에서 구할 수 있는 통밀빵, 이제 곡류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나 과일을 적극 권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야채들과 함께 여기 토마토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제품이 있고 원래 이제 그 정석적인 지중해 시기에서는 원래 생선을 자주 먹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물론 이 시기에서는 좀 뺐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달걀이라든지 닭가슴살 같은 좀 가금류를 좀 추가를 했고요. 이제 가금류는 일주일에 3회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올리브 오일인데요. 몸에 좋은 기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견과류, 좋은 지방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자주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올리브유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샐러드에 뿌려 먹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팍팍 뿌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빵 먹을 때도 이제 잼을 가득 발라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안 되겠죠?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입니다. 네, 그래서 단 게 들어간 것들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먹다 보면은 항상 이제 모닝 커피가 약간 땡기더라고요. 혹시 커피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마셔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커피의 경우는 이제 안에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사실 파킨슨병의 발생을 늦춘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성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간졸림증에 있어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너무 이 늦은 오후에 이제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아침과 함께 한두 잔 마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이 커피 마실 때는 꼭 블랙 커피로 드셔야 합니다. 프림이나 설탕이 있는 믹스 커피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블랙 커피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마인드 식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아침 식사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럼 우리 저녁 밥상은 어떻게 차리면 좋을까 해서 이제 마인드 시기를 좀 참고한 저녁 밥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밥, 국, 반찬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중요하다고 하는 요 베리류. 그다음에 뭐 견과류 같은 건 좀 같이 들어가 좋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밥은 사실은 이제 먹으면 좋은데 햇쌀밥 많이 먹으면 사실 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뭐 살찌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뭐 현미, 귀리 이런 자폭밥을 좀 드시면 좋고요. 이 국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잎 채소를 먹으면 좋다. 마인드식은 그래서 이게 녹색잎이 들어간 시금치 된장국. 그 두부 된장국에서 두부는 또 단백질이 아주 좋은 콩류 단백질, 홍단백질을 두부로 이제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푸른 생선이 들어가면 또 좋기 때문에 고등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너무 짜게 양념해서 드시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등어 정도 또 드셔줘야 적당한 뭐 단백질과 좋은 지방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상 차림을 좀 해본 상태입니다. 사실 식단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 너무 좋아하고 치킨, 뭐 닭발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게 먹는 게 뭐 소원이다 하면 그 한 번 먹는 걸 못하게 하진 않지만 가급적 의사 입장에서 이런 식사를 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좀 건강에 좋은 시기로 좀 익숙해지시고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 얘기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한정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음식을 뭐 충분히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요. 대신 과하게 먹는 것은 안 됩니다. 뭐 좋은 음식도 아무리 이제 과하게 먹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뭐 혈당 상승이라든지 체중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대사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먹는 건 피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경우 이 단백질이 파킨슨 약물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흡수를 저해하게 됩니다. 병이 진행하게 되면은 약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약 복용 시간과 단백질 복용 시간을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고요. 대신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과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나눠서 골고루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식단을 하시면서 뭐 이 정도는 알면 좋다라고 하는 뭐 팁,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노인 파킨슨 환자분들 보면은 약 기운이 없을 때 또 밥을 드시면 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 또 삼킴장애도 더 있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저는 좀 일어나자마자 딱 약을 드시고 조금 약 기운 퍼지고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식사 차려서 드시면은 약하고 단백질 복용 시간도 좀 벌고 그다음에 약 기운 잘 돌 때 드시면 식사도 좀 더 편하고 준비하기도 좋고 치우기도 좋기 때문에 그러한 좀 시간대를 조정하시면 또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변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 와서 이제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다양한 변비약을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변비에 있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식이섬유, 그리고 물, 그리고 유산균 섭취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 섭취에 있어서도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면은 변이 딱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때 이제 드시는 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1리터 정도를 이제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인데요. 이제 유산균은 이제 꾸준하게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변비의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파킨슨 환자분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각각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의 좋은 음식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좋은 음식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식단이라고 한다면은 내 몸과 상황에 맞게 조율된 그런 식습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자신만의 식단표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건 저희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좀 더 입맛에 맞고 또 구하기 쉽고 차리기 쉬운 걸로 해서 꾸준하게 식사를 잘 섭취하시고 그리고 약과의 복용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제 맛있게 즐겁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파킨슨 식단으로 조금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슬기로운 파킨슨 생활 시즌3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